네, 바이오 섹터 이야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진수 기자님이 첫 번째 이슈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미국 특허청이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 심사 PGR을 정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보니까는 이게 개시되고 난 이후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 이슈 일단은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 PGR이 개시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이제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 심판원 PTAB라고 하는데요. 이 PTAB가 MSD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대상으로 제기한 PGR에 대해서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특허 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MSD의 할로자임으로부터 답변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MSD 주장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MSD 파트너인 알테오젠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된 이슈를 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가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PGR을 제기한 이유, 그리고 지금 PGR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상황까지 함께 정리해보고 가시죠. 네, 이게 벌써 이제 제기된 지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MSD는 이제 알테오젠의 SG제형 변경 플랫폼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1위 약품인 키트루다의 SC 피하 주사 제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MSD가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를 보게 됐는데 이게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우리 제품과의 특허 분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파악하고서 이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 즉 이제 PGR이라는 것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MSD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첫 PGR을 제기했고요. 올해 3월에는 이제 할로자임이 이에 대한 예비 답변서를 특허 심판원에 제출하기도 했고, 답변서를 이제 분석한 특허 심판원이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PGR이 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PGR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입니까? 이 PGR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특허청 산하 아까 말씀드린 PTAB가 운영하는 절차인데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일정 기간 내 제3자가 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PGR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유무효성을 PTAB에서 다시 검토하는 특허 심판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가 등록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고 특허 적격성, 명세서 기재 요건, 그다음에 신규성, 진보성 등 모든 특허 요건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PGR이 개시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시 가장 큰 의미는 이제 MSD가 개발 중인 키트루다 SC의 출시 시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출시 시점이 이번 개시로 인해서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MSD 계획에 따르면은 키트루다 S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할로자임 측에서는 키트루다 SC 출시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PGR 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이제 키트루다 SC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PGR이 개시된 만큼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허 심판원이 이 PGR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일단 중지하고 PGR 결과를 먼저 보고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특허 심판원들이 특허 침해 소송 일반적인 소송 재판관보다 특허 쪽 지식이 더 많기 때문이고 또 정확하기 때문에 이 PGR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판단을 많이 내리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처분 신청 역시 PGR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고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PGR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할로자임이 이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트루다 SC 판매 영향이 가지 않는다라는 점 이후에 또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처분 신청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PGR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PGR 같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 가능성이 50% 이상 초과로 판단될 때 개시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특허 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특허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PGR을 개시하게 됩니다. PGR이 개시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허 심판원이 두 당사자의 이제 주장을 살펴본 뒤 할로자임의 특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제 개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따라서 이제 MSD에게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또 이제 과거 사례들을 좀 종합해서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은 PGR이 개시된 이후에는 약 70%에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특허가 최종 무효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송 제기자인 MSD에 더 유리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PGR에서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할로자임이 이제 MSD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도 특허 침해라는 이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결국에 키트루다 SC 출시 시점과는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에 키트루다 SC 출시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할로자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후에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역시 크지 않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키트루다 SC가 판매되고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치료적 측면에서 이 환자들이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법원도 이를 이제 쉽게 금지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인데요. 알테오젠 측에서도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역시 특허를 침해한다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PGR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는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머크가 할로자임과 합의를 통해서 소송이 또 빠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러한 또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합의는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할로자임이 이제 MSD 측에 라이선스 협상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MSD가 할로자임의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도 예상되는데요. 알테오젠 역시 이런 예상과 관련해서도 MSD의 명확한 계획을 알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합의를 할 생각이었다면 이 PGR을 10건 이상 제기하면서 제기하는 등 공세를 퍼붓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근거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PGR 소송의 병합 관련 부분인데요. 이번에 10개 이상의 PGR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부터 분할된 패밀리 특허이기 때문에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도 향후 이제 진행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살펴볼 포인트로 꼽힙니다. 네, 알테오젠 함께 짚고 왔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노이즈가 되는 부분이 요 PGR이었는데 이제 PGR이 개시가 되면서 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3.8%대 상승이 나오면서 40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본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소송 관련해서는 키트루다 SC가 이제 출시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노이즈가 생길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알테오젠의 주가 전망을 함께 예측해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르게 핫한 기업입니다. HK 이노엔인데 주가가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주가 14% 넘게 급등세가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연이어서 HK 이노엔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20거래일 가운데 2거래일 제외하고 연이어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의 미국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 월요일에 급등을 했던 이유는 K-캡과 같은 계열 의약품인 보케즈나의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반사수에 좀 기대감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제 펩섬 파마슈티컬스의 P캡 계열 의약품 보케즈나의 독점권 5년 연장을 승인하면서 이 HK 이노엔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보케즈나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제네릭 출시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제 HK 이노엔 K캡 역시 보케즈나와 같이 P캡 계열의 의약품인데요. 제네릭
복해진화뿐 아니라 제네릭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FDA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제네릭과는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미국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 HK 이노엔의 K캡이 곧 진출할 예정인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역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마슈티컬스의 복해진화가 독점권 5년 연장 승인을 받게 된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패썸이 이제 12월에 FDA에 신청한 복해진화 독점권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독점 기간이 2032년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패썸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적응증을 보유한 복해진화가 항생제 개발 촉진법 적용에 따라서 10년의 이제 신약 화합물 독점권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해진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년의 독점권을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FDA가 독점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제네릭 제품, 복제약 제품 이제 출시가 그 뒤로 미뤄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 제품인 복해진화의 복제약이 또 K캡 같은 경우에는 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는데 왜 이러한 논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경쟁 제품에 제네릭이 나오면 더 좋은 게 아니냐, 또 경쟁 제품과 그럴 수 있는데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두주자인 복해진화와의 경쟁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제네릭 제품까지 출시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나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복해진화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 상대가 더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이 피캡 계열 의약품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HK 이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진입에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후발주자인 K캡 역시 제네릭 출시에 따라서 타격이 불가피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던 겁니다. 과거에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는 복해진화 대비 우수한 효과 측면도 있지만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또 무기로 내세우고 있었던 만큼 제네릭 출시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독점권 연장에 따라서 K캡 같은 경우에는 복해진화와의 경쟁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캡이 복해진화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또 출시가 되나요? 네,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난달 기준으로 의약품 정보 사이트 드럭스닷컴에 따르면은 복해진화 10mg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알에 이제 739달러로 나왔고요. 한정당 이제 약 25달러에 판매되는 셈입니다. 이 PPI 이제 P캡 이전에 PPI들 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약물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약물들 중 하나인 넥시움 같은 경우에는 10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두 제품 사이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 파트너인 세벨라에 따르면 K캡의 가격을 20달러 안팎으로 설정해가지고 복해진화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약 20%가량 저렴한 셈인데요. 세벨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한다는 계획이고요. 2027년에는 이제 제품 출시가 예상됩니다. 복해진화의 제네릭 진입이 예상되는 2032년, 이제 이번에 독점권이 인정되면서 32년에 이제 진입이 가능해졌는데요. K캡이 이 정도 되면 이제 K캡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매출을 계속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해 보자면은 K캡이 이제 복해진화와의 그 만의 경쟁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가격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K캡이 미국 시장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P캡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분석들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이제 와이즈가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지난 2023년에 글로벌 P캡 시장 규모는 88억 달러, 약 12조 원인데요. 88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15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이 P캡 제재들이 많지 않고 FDA 허가받은 제품은 복해진화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P캡
제재인 보케즈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제 패썸은 보케즈나 연매출을 최대 세일즈, 피크 세일즈를 30억 달러, 약 4조 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제 후발주자인 K캡 역시 미국 출시 첫 해에 P캡 시장 점유율 5%가량을 가져온 뒤 이후 출시 2년 차에는 12%, 3년 차에 19%를 거쳐 출시 5년 차에는 3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출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출시 1년 차인 2027년에 약 2천억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제 5년 뒤에는 미국에서만 매출 1조 원을 넘기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도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복제약 출시가 좀 막히면서 HK 이노웬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 이슈 이후에 굉장히 가치를 높여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P캡 제네릭 출시라는 우려가 해소되면서 HK 이노웬 기업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증권사에 따르면 HK 이노웬 시가총액 규모는 1조 7천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보케즈나 제네릭 출시 이번 이슈 이전 직전이었던 8일 날 시가총액 1조 1천억 원 대비해서 55%가량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K캡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향후 HK 이노웬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미국 시장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 예측이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이제 K캡 역시 국내에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 적응증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케즈나와 같은 이 전략 사용이 가능합니다. 독점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사용 가능한 셈인데요. 제네릭 침투를 방어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만큼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고요. HK 이노웬 측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세균요법에 대해서 임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 패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보케즈나와 같은 전략을 적용하게 될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HK 이노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단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쭉 듣다 보면은 K캡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